소주 한 병 6,000원. 제조사가 출고가를 고작 80원 올렸는데 술집 메뉴판에서는 순식간에 1,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주값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 저렇게 남겨 먹으니 망하지. 손님 주머니를 탈탈 털어 배를 불리다가 마침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들여다보면 섬뜩할 만큼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리를 쓸어 담았다면 동방석에 앉아야 할 술집들이 오히려 월세조차 못 내고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손님에게는 대놓고 바가지인데 사장들은 6,000원을 받아도 남는 돈이 없다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고작 80원이었던 인상액은 대체 어디를 통과했기에 술집 메뉴판에서 1,000원으로 뻥튀기 된 걸까요? 그리고 소주를 비싸게 팔수록 술집은 왜 돈을 버는 대신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상한 가격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소주 한 병이 공장을 빠져나와 술집 테이블에 올라오기까지 가격이 붙는 구간을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붙는 첫 번째 구간부터 메뉴판에 1,000원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공장 안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알코올 원액인 주정에 물 등을 섞어 만든 뒤 유리병에 담습니다. 2023년 하이트진로는 주정 가격이 10.6%, 소주병 공급 단가가 21.6% 올랐다며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소주가 제조장에서 출고될 때 과세 표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액의 30%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붙습니다. 이렇게 원료비와 병값, 세금이 반영된 가격이 공장 출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도 참이슬 360ml 한 병의 출고가는 1,266.6원에서 1,247.7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폭은 정확히 81.1원, 약 80원이었습니다. 공장 단계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술집 메뉴판에 붙은 1,000원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공장을 나온 소주는 곧장 술집으로 가지 않아요.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뒤 식당과 주점에 배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고비와 배송비, 차량 유지비와 인건비 등이 붙어 1,200원대에 출고된 소주는 식당에 대략 1,500원에서 1,700원대에 공급됐습니다. 다만 병당 300원에서 500원가량은 이번 인상으로 새롭게 생긴 돈이 아니라 원래부터 붙던 유통비였습니다. 다 마신 빈병은 도매상을 거쳐 다시 회수됐지만 병당 100원의 빈용기 보증금은 병을 돌려주면 되돌려받는 돈이지 유통마진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올렸을 때 도매업계는 공급 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0원이 유통 과정에서 수백 원으로 불어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조 유통 단계만으로는 메뉴판에 1,000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공급가와 메뉴판 사이에 벌어진 더 큰 격차는 소주병이 술집 안으로 들어온 뒤부터 생겨났어요. 편의점에서는 손님이 소주를 집어들고 몇 분 만에 나갑니다. 하지만 술집에서는 두 사람이 소주 두세 병과 안주 하나를 주문한 채 테이블 하나를 한두 시간씩 사용합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고 직원은 주문을 받고 잔과 기본 안주를 내놓습니다. 손님이 떠나면 설거지와 청소가 시작됩니다. 팔린 것은 소주 몇 병이지만 움직인 것은 가게 전체였어요. 주문 한 번이 거대한 가게의 전원 버튼을 누른 셈이에요. 술집은 손님에게 자리와 시간을 내주고 그 비용을 술과 안주 가격에 나눠받는 장사였어요. 그런데 월세와 인건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소주를 3,000원과 4,000원에 팔고도 장사가 됐을까요? 그 답은 과거 어느 금요일 저녁 8시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손님들의 숫자에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 8명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테이블 2개를 붙입니다. 삼겹살과 해물파전이 나오고 소주와 맥주가 한꺼번에 깔립니다. 1시간이 지나자 빈 병이 테이블 옆에 쌓입니다.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잠시 뒤 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여기 맥주도 2병 더요. 이런 회식 손님은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주문량도 컸지만 비용을 여럿이 나눠내거나 회사가 냈기 때문에 추가 주문 앞에서 자기 지갑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술집이 돈을 버는 방식은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술집의 장부를 떠받치던 거대한 테이블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8명이 몰려오던 회식은 4명이 됐고 4명의 술자리는 2사람의 짧은 저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녁 회식은 점심 식사로 바뀌었고 어렵게 술자리가 열려도 사람들은 1차 계산서가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부터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테이블 하나에서 술 10병과 안주 서너 개가 쏟아졌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를 2사람이 차지한 채 소주 2병과 안주 하나만 주문합니다. 테이블을 쓰는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매출만 산산이 쪼개진 거예요. 더 끔찍한 문제는 주문량이 급감해도 가게 유지비는 함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한 병이 떠안는 부담은 오히려 커졌어요.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내려야 할 것 같지만 술집은 정반대 방향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건드리는 순간 손님 반발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집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직원 수를 줄이고 사장이 주방과 홀을 함께 맡으며 기본 안주와 운영비부터 조정했습니다. 그 대가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줄자 주문이 밀리고 빈 테이블 정리가 늦어졌습니다. 기본 안주를 줄이자 손님 반응부터 싸늘해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금세 바닥났고 끝내 남은 것은 메뉴판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소주값을 1,000원씩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계기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출고가가 병당 약 80원 올랐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미루며 버티던 술집들에는 더는 조정을 늦출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메뉴판은 100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움직였고 서울 주요 상권에는 5,000원과 6,000원짜리 소주가 번졌습니다. 출고가 인상은 1,000원 인상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그동안 가게가 떠안고 있던 비용을 메뉴판 위로 끌어올린 방아쇠였어요. 새 가격표가 붙은 첫날, 사장들은 너무 비싸다, 이제 못 오겠다는 항의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적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주가 올라도 결국 마실 사람은 마신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단골들은 메뉴판을 잠시 쳐다본 뒤 여기도 올랐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사장에게 따지지도 않았고 계산서를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은 뒤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사장들은 생각보다 별일 없다고 여겼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들어오던 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번 오던 단골은 2번만 왔고 2번 오던 손님은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항의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술집과 싸우는 대신 술집을 자신의 저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술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집을 떠날 만큼 손님의 계산을 바꿔버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손님은 이제 소주 한 병의 가격이 아니라 술자리 전체 계산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대체로 2,000원보다 싸게 살 수 있던 소주가 술집에서는 5,000원과 6,000원에 팔렸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준 2023년 외식 소주 물가는 7.3% 올랐지만 가공식품 소주 물가는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회사가 만든 같은 병인데 술집 가격만 훨씬 빠르게 달아났어요. 메뉴판의 1,000원은 작아 보였지만 두 사람이 소주 4병을 마시면 인상분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안주와 맥주, 하이볼까지 더해지자 술자리 한 번의 계산서는 어느새 7만원, 8만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한 병에 붙은 1,000원이 평범한 저녁 한 번을 부담스러운 지출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그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소주가 왜 이렇게 비싸지? 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꼭 술집에 가야 하나? 였습니다.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술집의 경쟁 상대는 옆골목 호프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와 배달앱,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소파가 새로운 경쟁자로 튀어나왔습니다. 술집은 자리와 접객 비용을 가격에 담아야 했지만 집에서 마시는 술에는 그 비용이 붙지 않았어요. 2병을 마시던 사람은 1병만 주문했고 추가 안주 대신 계산서를 불렀습니다. 1차가 끝난 사람들은 2차로 이동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펼쳐놓고 더 싼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술집을 무너뜨린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술을 마시지만 더 이상 술집에서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용한 이동은 이미 술집 골목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호프 간이주점은 2024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2년 사이 2,584곳 14.2% 줄었습니다. 표본 사업장의 매출도 전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손님 한 팀의 이탈이 한 가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집들은 따로 떨어진 점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차에서 2차와 3차로 손님이 흘러가는 하나의 매출 사슬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1차에서 곧바로 귀가하는 사람이 늘자 2차 손님에 기대던 맥주집과 포차의 매출까지 연쇄적으로 끊겼어요. 이렇게 손님이 줄고 골목의 매출 사슬까지 끊긴 상황에서 가격을 다시 내리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판매량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고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더 떠났습니다. 술집에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이 커지는 카드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폐업하는 순간 철거비와 원상 복구비가 발생하고 남은 대출과 임대차 계약 부담까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런 가게들은 장사를 계속하면 매일 돈을 잃고 장사를 끝내면 그날 더 큰 돈을 잃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오늘 망하는 날짜를 내일로 미루기 위해 불을 켜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번화가에서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10개 중 8개가 비어 있는데 간판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문서는 한 장뿐인데 냉장고와 환풍기, 에어컨과 주방불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거리에서는 멀쩡히 장사하는 가게처럼 보였지만 가게 안에서는 손님 한 팀이 나가는 순간 그날 매출이 끝났어요. 처음에는 간판 하나만 꺼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게의 불빛까지 더 초라해집니다. 사람들이 골목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지고 손님을 잃은 옆 가게가 뒤이어 문을 닫습니다. 한 집의 폐업이 다음 집의 폐업을 끌어당기면서 골목 전체가 함께 무너진 거예요. 결국 80원이 그대로 1,000원으로 뻥튀기 된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10병이 나눠내던 가게의 비용이 이제 남은 2병의 가격표 위로 올라탄 것이었어요. 그렇게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서야 처음 붙었던 가격표의 의미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주 6,000원은 술집의 욕심이었을까요?